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번째 강의입니다.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자비손도, 제도를 알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비손을 몸에 접촉했을 때 일어난 현상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손은 심리적인 겁니다. 본인의 심리를 표현하는 게 바로 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손은 기본적으로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본인의 심리 상태에 맞추어서 자비손을 쓰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비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우리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사나 16단계, 무상고, 무아, 열반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파사나 16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비손은 기본적으로 이제 5개의 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몸의 구성 요소하고 연관이 있어요. 몸은 기본적으로 흙, 물, 불, 바람. 원래 이제 4대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허공의 요소까지 이제 얘기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단한 부분이에요. 뭐 뼈라든지 살이라든지 손톱, 발톱, 머리카락, 또 내부 장기 이런 건 전부 다 흙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피 같은 거죠. 피, 땀, 오줌. 자, 불은 이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체온입니다. 체온. 체온이기 때문에 차고 더운 게 이제 불의 요소죠. 바람의 요소는 이거는 기운입니다. 기운이기 때문에 이 몸에 기운이 없다면은 이렇게 바르게 앉을 수도 없고 그렇죠. 말하는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게 되고요. 걸음을 걷는데도 힘이 없죠. 근데 이제 기운의 특징은 움직이는 겁니다. 허공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 혈관이 비어있다든지 위장이 비어있는 부분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몸의 구성 요소에 맞추어서 이제 자비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흙의 손은 이제 부드러운 손. 부드러운 손. 흙의 요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가볍고 무겁고 거칠고 부드럽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드러운 것은 이제 흙의 요소 중에 이제 하나인데, 흙의 요소는 심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손에 이 이제 흙의 요소, 흙의 손이죠. 흙의 손인데, 흙의 요소는 색깔이 이제 잘 알다시피 황색이면서 이거는 자아와 관계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흙의 요소는 이제 이 부정적인 것은 자아관념인데 고집 같은 거, 자만 이런 거죠. 긍정적인 것은 이제 편등입니다. 편등심이죠. 자, 이제 이 몸의 구성 요소에 이제 서로 상응해서 흙의 손, 부드러운 손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보면은,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몸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딱딱히 굳어 있고 그러죠. 이 굳어 있는 건 흑의 요소인데, 이 자아와 관계되는 심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대개 이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 부드러운 자비손을 머리부터 이렇게 막 쓰담다 보면 손이 어느 순간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손으로 나타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대인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데, 손이라는 것은 이제 주고 받고 하는 게 이제 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 순천에 사시는 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공무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이 아주 그 돌덩어리 같이 딱딱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혹시 같이 직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늘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자비손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아기 손을 연상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이제 딱딱히 굳어 있는 거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흑의 이 요소와 관계되는 이 심리 현상으로 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분들은 갑자기 손이 이렇게 삼다가 칼날같이 면도칼같이 그런 게 났다면 이렇게 몸을 꺼버리는 분이 계세요. 어느 교사님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 싫고 또 사람 내 대인 기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기 몸이 싫은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러면은 손을 갖다 부드러운 손으로 바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손을 바꾼다 하는 거는 자기 심리를 바꾸는 겁니다. 효과를 봤죠. 근데 이제 이런 분도 계세요. 온몸이 비투성이로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혹시 그게 호궁을 궁극으로 생각하고 그 몸을 자해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맞다는 거죠. 이분은 호궁 수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비선사로 와가지고 수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날카로운 무기 같이 그런 게 나타나면 자기를 이제 자해를 한 거죠.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역시 심리 현상이에요.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부드러운 손을 사용해야만이 바뀌진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제 비슷한 게 또 생명과 관계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흑의 손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가 수십 마리가 흘러나오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해서 왜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가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미꾸라지 잡아먹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분 말씀은 남편을 위해서 철마다 추어탕을 해줬답니다.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남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미꾸라지가 흘러나온 것이죠. 전부 다 알고 보면 이제 본인이 지어 있는 것 정보가 몸에 저장되어 있다가 흘러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런 현상에 속하는 것이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아리아식
요즘 말로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아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추자,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 생긴 모든 정보가 바로 몸에 이리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몸기억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무의식과 같다. 무의식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한 행위는 마음에 저장되는데 그 나타나는 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기억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면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늘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현재시 늘 영향을 주던 건데 자비소원이 이제 그런 저장되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 그런 심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자비소원이 그것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4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이제 나타났다고 얘기하네요. 6살 때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옆으로 넘어졌는데 팔을 부러뜨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때 이 통증과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0년 지나고 난 뒤에 자비소원을 쓰면서 그 아픈 부위, 다쳤던 부위 손을 지나가니까 바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영상이 나타나면서 똑같이 통증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수행하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하고 고함을 지금 식은땀을 흘렀는데 40년 전에 있었던 그대로 재현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평소에 이렇게 부딪히는 걸 싫어했던 이유를 몰랐다 그걸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친 그런 경험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마음에 저장돼 있다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자비소는 이제 이런 걸 해결해 준다는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할 때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손을 쓰는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자기 저장되어 있는 가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아주 불쾌한 좀 떠오르기 싫은 정도의 그런 사람이 떠올랐다. 그 관계되는 현상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분을 초대해야 돼요. 비밀의 방이든 다실이든 상상을 해서 초대해서 감로수 물을 부어주는, 물이라는 것은 제업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서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고 해코지 했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용서해주는 축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꼬여있던 심리, 불편했던 심리, 그림자로 있던 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초대된 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심리를 초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소원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나타나게 하고 이것을 자비심으로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물의 요소에 관계되는 소는 이제 감로수가 있습니다. 감로수 또는 감로수관이라 하는데 감로수라 하는 것은 감로는 열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열반이라는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죠. 감로수, 감로의 물이라는 것은 바로 죽지 않는 물, 불사의 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로수관은 이제 바로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걸 얘기를 하죠.
조금 이제 디테일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배꼽에서 요꽃줄기가 쫙 올라와서 가슴에 요꽃봉오리 맺고, 흰 요꽃봉오리 다시 쭉 올라 정수리에서 활짝 피는 걸 상상하고, 거기에 이제 관자재보살, 간신보살님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로수를 머리 위로 쭉 부어주는 겁니다. 간신보살님이 물을 부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간신보살이 누구냐 하면은 나의 지혜와 자비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본성인 지혜와 자비 형상화가 간신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디테일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잘 떠오르면 되지만 잘 안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잘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잘 안 되면은 그냥 샤워기에 맑은 물을, 감로수라 제가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어머니가 부어준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성인이 이제 머리에 물을 부어준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근데 감로수를 붓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 물의 요소는 심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색깔은 흰색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분노를 얘기하죠. 긍정적인 것은 이제 사랑, 연민, 관용, 용서 같은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심리를 일으킵니다. 흰색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을 부을 때 맑고 투명한 물을 이제 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분노와 관계되는 건데, 자주 화를 냈거나, 자주가 아니더라도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화를 내도 그것이 사그러지지 않았다면은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을 이렇게 쭉 부어주면은 이 물이 중간에 정발해 버립니다. 머리에서 정발하는 사람이 있고, 한 목쯤 와서 정발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쯤 와서 정발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이 아예 흐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화를 낸 가호예요. 화를 내면 이제 불 기운의 위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물에서 불이 일어난다. 자, 물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알코올은 어때요? 물인데 불을 붙이면 불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수소폭탄도 물의 인자로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이러는데, 요게 가슴에는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물의 요소의 근거지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올라오면은 이 이제 가슴에 시작해서 목으로 가고, 목으로 일단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 강력하면 혓바닥이 갈라질 정도예요. 그다음에 또 올라와서 눈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명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가슴이 쫙 올라오면서 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자주 내고 이러면 그런 이 기운이, 불기운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이 습관성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을 부으면 물이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자, 어떤 분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죠. 이분은 이제 평소에 늘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이랬는데 가슴이 늘 좀 답답하고 이랬대요. 근데 이제 감로수는 물을 쭉 부어주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물이 옆으로 흐르거나 정발해보거나. 근데 가만히 보니 가슴에 요 돌덩어리 하나가 꽉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죠. 돌이 이제 차돌 같은 돌이 딱 막고 있는, 그건 하나의 이미지죠. 심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막 수행하면서 통증이 생길 정도로 화를 많이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이 돌덩어리는 벌겋게 이제 달아오더랍니다. 빨갛게. 그래서 얼른
감로수 물을 붓더니만 물이 거기에 딱 닿으면서 쪼개지면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무 시원하다. 막혔던 돌이 빠져나온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여기에 가슴에서 이제 이런 바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수십 트럭에 그 바위를 실어서 날랐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무 그루터기가 또 나와서 또 실로 날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찾아오신 분은 아마 가정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돌덩어리가 나올 정도면 그런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그 큰 바위가 없어지고 바위 덩어리 다 나르고 구르터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얼굴이 이제 노랗던 얼굴이 이제 화색으로 돌아오셨어요. 심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뭘 병행하게 했는가 하면은 이 돌이 막혀 있거나 이 쏟아져 나온 분들에게는 자기에게 스트레스 준 분을 초대해서 물을 부어 용서해 주게끔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물의 요소는 이제 불은 물로 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증발되더라도 계속 물을 부어주고 또 그때 봐서 나에게 화를 내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초대해가지고 계속 물을 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인 안정을 빨리 얻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이분은 1년 내내 이제 그 초대를 해서 그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용서를 구하는 명상을 했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본인의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60평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초대해가지고 한 번만 초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초대하고 해서 자기가 해코지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물을 부어주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초대된 분이 바로 자기 머리에 물을 부어주면서 용서해주는 이걸 이제 이게 자타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용서를 구하는 명상을 했다는 거죠. 할 때마다 몸에 냉기가 빠져나오면서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의 요소와 관계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 불의 요소에 관계되는 것, 이거는 이제 따뜻한 손이에요. 예. 따뜻한 손인데 불의 손이죠. 불의 손. 예. 자, 불의 손은 이제 불이라는 것은 이제 뭐와 관련되느냐 하는 겁니다. 불의 요소는 이 탐욕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은 붉은색이죠. 붉은색인데 여기도 이제 부정적인 것은 탐욕이에요. 이제 긍정적인 이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이제 이 손바닥에 붉은색 또는 붉은 태양을 상상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쌓으면 좋습니다. 이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이제 목에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다, 탐욕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단절 현상이 생기죠.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몸에 기혈이 많이 이제 맥혀서 이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들고 뭐 뚱뚱 붓거나 막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불의 손을 머리부터 쭉 삼아주면서 그 접촉하는 부위에 따뜻한
이 불기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 스타무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냉한 기운은 뭔가 하면 기혈이 이렇게 정체가 되면 거기서 이제 냉기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의 손을 스타무 주면은 이게 이제 부드러지면서 이 기혈이 열립니다. 그런 냉기가 빠져나오는 현상이 생기죠.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역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내가 욕심을 내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본인이 용서를 구하는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부어주면서 자신을 용서해주는 수행을 하는 것이죠. 본인도 이제 그 사람에게 물을 부어주면서 당신에게 내가 해를 끼치고 이런 욕심으로 해를 끼쳤는데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이 이제 바람의 요소는 이제 요거는 이제 녹색이에요. 색깔은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게 녹색으로 해서 해도 됩니다.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대개 이 그 바람 요소의 부정적인 것은 시기질투예요. 이제 이 긍정적인 것은 이 뭐냐 이러면은 공정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평안을 얘기해요. 녹색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이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되게 몸에 기운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기운이 없거나 또는 반대로 기운이 지나칠 수도 있고요. 자주 이제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면 이제 손에 녹색을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녹색 손이 되겠죠. 바람의 손. 그때는 이제 접촉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미묘한 바람이 일어난다고 상상하면서 싸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몸에 기운이 없던 부분도 몸에 기운이 생기면서 허리가 쫙 펴지는 현상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다 이렇게 자비손을 쫙 쌓아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람의 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람은 이제 특히 무상을 잘 보여주거든요. 몸에서 이제 밀고 당기기 한다든지 또는 아주 미시한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어떨 땐 태풍 같은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몸이 흔들릴 정도로. 그럴 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바로 붙들고 있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처경에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되면은 붙들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놓아버린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손으로 바람의 손을 싹 담아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혹시 또 본인이 상대방에게 시기 질투심을 내가 받았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 이러면 역시 바람의 손으로 부드러움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담아주면 효과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역시 물을 부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의 잘못을 씻어주는, 그리고 용서해주는, 축원해주는 명상을 하시면은 심리적 안정을 빨리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허공의 소는 이제 이게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얘기하자면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른, 손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대개 보면 일이 많거나 굉장히 이성적인 그 사고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으로서 담으면 마음, 아무 형태가 없는 마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의식으로 그냥 손이 있다 생각 그냥 담으면 됩니다. 그게 허공의 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정말 그게 강력하게 되면 몸이 빨리 사라질 수도 있어요.
몸이 사라지는 걸 통해서 실체 없음, 자아 없음을 이제 보면은 이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허공은 부정적인 것은 무지를 일으키고요, 긍정적인 것은 지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형태가 빨리 사라지면은 이제 이 실체가 있는지 또는 이제 사라지게 하는 주체가 있는지,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허공을 통해서 실체 없다는 것, 또 자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자, 하나 이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불의 요소 중에서, 자, 강명의 손, 빛의 손이죠, 빛. 자, 빛의 손이 있습니다. 이는 손에 이제 빛이 난다고 상상하는, 태양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머리부터 이렇게 쭉 담아주면은, 혹시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이 피부가 이렇게, 피부에서 빛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이 빛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손바닥에 나오는 빛을 가지고 몸이 7군데 차크라에다가 투과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뭐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많은 손이 있지만 대개 흙의 손이나 물의 손, 그러니까 부드러운 손이나 감노수감, 감노수, 이 두 가지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호기심이 있으면 손에 이제 색깔을, 흙의 손, 부드러운 손 같은 황색, 이제 물의 손 그러면은 이제 감노손 물을 부어줄 때 맑고 투명한 흰색, 그다음 불의 손은 이제 붉은색, 그다음에 바람의 손은 녹색, 허공의 손은 어떤 색깔인가 그냥 하면 돼요. 보통 하늘빛을 하면 청색인데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의식으로서 뭐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대개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초대를 해서 자기 심리를 정화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비손의 방편을 통해서 본인이 잠재되어 있는 심리, 이걸 이제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되도록 오지 않는다, 이걸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손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걸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샤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샤띠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될 때 찰나삼매 관찰, 분명한 암, 바른 알미 생긴다고 그랬죠. 수행은 결국 바른 바른 염, 정염,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정지, 파자납디, 삼파자납디 그러죠. 이 두 가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알아차림과 정지, 이 두 가지로 열반이 이른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이 바른 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명상, 삿된 명상 6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손을 써서 몸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들을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그리고 이제 초대해서
내가 상대를 힘들게 했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용서해주는 명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다 해당하는데, 자세한 것은 이 책에 다 나와 있다는 것, 요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참조하시고요. 그럼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이제 심리 현상으로 보고 초대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이성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바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관찰해야 됩니다.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또는 세 가지 특상이라 해야 되나? 현상은 항상 무상하다는 것, 만족스럽지 않는 것, 그걸 고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제한 자아가 없는 무아, 세 가지의 특성이 늘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관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파사나 18단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